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영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4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계산문제 나왔네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폭발 한계가 1.2 볼륨 퍼센트, 상한계가 44 볼륨 퍼센트라면 위험도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자, 위험도는요, 폭발 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한계입니다. 폭하라고 짧게 쓸게요. 그렇기 때문에 식은 간단하죠. 이산화탄소의 폭발 한계 1.2라고 했죠. 1.2분의 상한계 44죠. 그럼 44.0 마이너스 1.2를 푸시면 돼요. 그럼 답이 뭐다? 35.67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단위 없습니다. 중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휴대용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장치인 가공 덮개의 구조 조건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휴대용 둥근 톱 가공 덮개와 톱날 노출각은 45도 이내일 것. 중요하겠네요. 이내라는 말이 중요하겠네요. 2번. 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구조일 것. 3번. 이동 범위를 임의의 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 것. 4번. 휴대용 둥근 톱 덮개의 지지부는 덮개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당연한 말이겠네요. 5번. 휴대용 둥근 톱 덮개의 지지부에 볼트 및 이동 덮개가 자동적으로 되돌아오는 기계의 스프링 고정 볼트는 이완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일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작업형에 자주 나왔는데 작업형에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작업형 출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는 나오진 않았던 문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재해의 통계적인 분석 방법 4가지를 적고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파레토도는 자, 표시를 해보죠.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항복값이 큰 순서대로 정의한다. 이게 포인트고요. 특성 요인도 특성 제외 요인을 어골상으로 할 때는 특성 요인도 어골상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낸다. 그 크로스 분석, 크로스죠. 뭔가 이어지겠네요. 2개 이상의 문제관계를 분석하여 사용한다. 그 마지막 관리도는요. 재해 발생 건수의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하여 사용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필답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크로스 분석, 관리도 이렇게 4가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오. 저도 역시나 차량 하역 운반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업자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기사분들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자, 보시죠. 암기법은 일단 먼저 포기운이고요. 자, 1번.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고 당연히 내려놔야죠.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보면은 지게차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지게차에 포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게차에 포크가 쭉 길게 발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부에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움직였다. 혹은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어떻게 앞에 사람이 있으면 떠 있는 상태 그대로 가다가 뭐 사람이랑 접촉하겠죠. 그럼 충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면 지게차에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저희 현장은 아닌데 제가 선배가 계신 인근 현장에서 지게차에 여대생이 깔려서 숨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좀 포크가 좀 올라가 있어서 그때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진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이 막상 이루어지면 그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당연한 거죠. 갑작스러운 주행 이탈.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브레이크가 잘못 잠겼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갑작스러운 주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 3번.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맞습니다. 시동키를 빼놓으면은 일단 움직이지가 않겠죠. 시동이 안 걸려 있으니까. 뭐 다른 상황에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동키가 빠져 있으면은 저희가 직접적인 운전을 하는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동키는 무조건 빼놓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방호 조치가 필요한 유해 위험 기기이다. 적합한 방호 장치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예초기는
나의 접촉 예방장치고요. 금속 절단기 역시나 나의 접촉 예방장치. 3번의 원심기는 해점체 접촉 예방장치. 4번 마지막이 아니네요. 공기 압축기는 공기가 압축이니까 뭘까요? 압력 방출 장치고요. 마지막 5번이네요. 지게차는 맞습니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비드, 안전벨트. 그 지게차는 제가 앞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별도로 나오는 거 있어요. 별도. 지게차에 대한 방호장치명은 별도로 써라고. 이게 작업형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게차 부분은 잘 정리해 놓으시기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기의 교략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 표지사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기 보시죠. SP3A. 자, 보시죠. 자, SP를 물어봤죠. SP는 뭐다? 외장형이 되는 거고요. 3A는 요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3은 출력 측의 전격 전류 300A를 표시한 거고요. 그 A는 뭐다? 용접기에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P나 3A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인간의 착각 현상 중 자동 운동이 잘 발생되는 조건 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하는데, 일단은 자동 운동이 뭔지 아셔야겠죠. 작은 운동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야간에 작은 물체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물체가 흔들려 보입니다. 그게 자동 운동입니다. 자동 운동. 근데 이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남성분들이나 아닐까. 남성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야간 사격할 때, 우리가 군대에서 야간 사격할 때 보면은 계속 강점 보고 있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답 한번 보시죠. 자, 잘 발생되는 조건 세 가지는, 자, 첫 번째, 광점이 작을 것. 우리가 사격을 할 때, 물체를 볼 때 작은 걸 계속 보고 있죠. 2번,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왜? 어두워야지 자동 운동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3번, 대상이 단순할 것. 대상이 단순해야겠죠. 4번, 빛의 강도가 작을 것. 왜냐하면 빛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어두운 거겠죠. 그러니까 어둡고 작고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야간 사격할 때 뭐가 흔들렸던 부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들 사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남성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설명에 해당하는 보호구의 용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유기화학물용 보호복에서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 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 표면으로 탈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뭘까요? 투과라고 합니다. 투과. 2번. 방독 마스크에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 상태가 되어 흡착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이건 뭐다? 파과라고 합니다. 투과랑 파과의 차이는 잘 정리해 놓으세요. 왜? 이게 한 번씩 단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하여 열 압박 지수, 작업 지속 시간, 휴식 시간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는데, 해당 문제는 답 한번 보시죠.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로 미출제입니다. 그 말은 즉슨 10년이 넘는 동안 10년간 안 나왔다는 거겠죠. 이 문제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또 휴식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고정 가드와 인트로 가드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간혹 나오는 문제네요. 자, 보시면 1번 고정 가드. 기계의 운동 부분, 즉 위험점이죠. 기계의 운동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구의 계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연동 가드, 즉 인트로 가드입니다. 인트로에 대한 부분에 인트로 장치도 있거든요. 이거는 역시나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인트로에 대한 부분은 작업형에도 자주 나옵니다. 작업형에 뭐 사출 성형기라든지 프레스기 이런 데는 인터럽 가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터럽 가드랑 인터럽 장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연동 가드, 즉 인터럽 가드는 기계 작동 중 가드가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하는 가드이다. 인터럽 시스템이랑 똑같네요. 센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참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주 출제되고, 또 여기서 상반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달기체인 사용 금지 조건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책의 교재에 아래 위로 해서 집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비교해 가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보시면 와이어로프 꼬인 것, 2번 이음매가 있는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당연한 거겠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뭔가 손상된 거 쓰면 안 되겠죠. 여기 중요하죠. 5, 6번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몇 프로? 7%를 초과한 것.
요 문제는 지름, 공칭 지름에 대한 문제는 이어져서 계산 문제에서 이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6번. y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수의 수가 10% 이상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7% 초과 10% 이상. 요 부분에 대한 거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달기 체인 사용 금지 조건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작업장 주변 기계 및 벽의 반사율은 80%. 작업장의 안전표지판의 반사율은 20%이다. 기계 및 벽과 안전표지의 대비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보시면 대비는 배경 반사율 분의 배경 반사율 마이너스 표적 물체 반사율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 100이 빠졌네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배경이잖아요. 배경에 대한 반사율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뭔가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 기계 및 벽의 반사율, 전체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배경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80이 들어가는 거고. 역시나 위에도 마찬가지 배경 반사율이기 때문에 8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0은 뭐냐? 표적 물체. 작업장 안전 표지판이라고 표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전 표지판에 표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고. 그 곱하기 100 했을 때 75%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거든요. 다만 이 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의 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일단 넘어졌네요. 사람이 떨어져라는 힌트가 있네요. 떨어져 두개골이 골절이 발생한 경우. 그건 뭐다? 재해 발생 형태는 떨어짐입니다. 자, 그리고 요 좀 오답을 쓰시는 분들, 뭐 이런 거를 추락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지금 재해 발생 형태가 바뀐 지가 꽤 되었습니다. 넘어짐, 떨어짐, 맞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이런 거 보고 그 순간 보고 추락이라고 쓰시는 분인데 재해 발생 형태는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뭐 추락, 뭐 낙하, 그리고 뭐 협착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재해 발생 형태는 바뀐 지 꽤 됐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재해 발생 형태에 대해서는 떨어짐, 넘어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재해자가 넘어짐 또는 떨어짐으로 인해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이거는 뭐다? 조금 어려운데 유해 위험 물질 노출 및 접촉입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문제가 지금 해당 문제가 기존 기출에 나왔지만은 이게 조금 난해한, 이번에 답안이 난해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산업안전 인력공단도 뭔가 답안이 난해하고 애매한 거는 또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런 관련된 문제보다는 요게 대한 보기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서 확실하게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바로 딱 나오는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말씀, 지금 해당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으로 오늘 2014년 필답형 3회차 해상학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필답이 2024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년치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찍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 말고도 교재에 집필된 내용,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나눔 CBT 그리고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물어보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시간 나고 제가 발이 닿는 데까지 제가 뛰어다니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